지금부터 우리는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의 영토가 지금 마지막 차시니까요. 여러분들 또 힘내서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 5페이지 다들 펼쳐서 필기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는 지금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나라의 저번 시간에 수리적 위치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랑 관계적 위치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디인지 알겠으니까 우리나라의 영역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가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두영이 어떻게 생각해? 국가를 이루기 위한 3요소는 뭘까? 먼저 국민이랑 주권, 이것들이 필요하겠죠. 국가는 국민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은 꼭 있어야 되고 정부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에 나온 이 내용,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중 맨 마지막은 지리와 정말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영토, 국토입니다. 헌법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 주권 영토인데 우리는 그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역 본격적으로 배워보시죠. 우리나라의 영역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궁금하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영역은 누가 지키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군인이 꾸민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군인은 보통 크게 나누면 3가지 군인 종류가 있겠네요. 육군, 해군, 공군이 있습니다. 육해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분들이 각각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군인 아저씨겠죠. 저는 군인 친구들인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영역을 지키는 집단은 육해공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영역도 지금 보면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습지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영역은 우리나라 주권, 즉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계십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까지 행사를 하실 수 있느냐, 주권을. 그게 바로 영역의 경계가 되겠고요. 그 영역은 우리나라 한반도로 생각을 하면 영토, 그 다음에 이 영토 위에 있는 영공, 영토 주변에 있는 영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영해, 영토, 그 위에 있는 영공까지 다 우리나라의 국토라는 거. 그래서 여기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영토예요. 우리나라의 영토는 아까 육군들이 다 지켜주고 있으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 한반도라는 건 솔직히 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부속 도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한반도가 있고 이 옆에 여기 어떤 섬이죠? 서양이 무슨 섬이야? 그쵸? 울릉도죠. 그 다음에 다이 이거 무슨 섬일까? 독도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수학여행으로 갈 제주도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거는 한반도 부속품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반도에 속해 있는 그런 섬들을 부속 도서, 섬 도자 써서 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반도는 우리가 워낙 우리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올림픽에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와 부속 도서, 이렇게 독도라는 섬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섬들이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대한민국 최남단 섬인 나라도도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 학습지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다
라는 거 알아두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우리나라의 영토는 항상 똑같을까요? 그 영토 넓이는 다를까요? 주영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영토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 바로 간척사업이라는 거를 통해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 간척사업이 뭐냐면 우리가 작년 통사 시간에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알겠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바다를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바다를 돌로 메워요. 솔직히 바다가 엄청 깊은 바다도 있지만 좀 얕은 바다도 있잖아요. 이 바다를 막 돌이라든지 그런 걸로 흙으로 메웁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 땅이 돼버리네요? 바다인데 여기가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간척 사업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국토가 충분히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학습지에 간석지 갯벌이 분포하는 서남해안은 이렇게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 그러면 그곳이 땅이 되잖아요. 영토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간척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영공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영해에는 약간 복잡한 면이 있어서 영공부터 배울 거예요. 영공은 우리나라 공군분들이 다스려 주시고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 영토와 영해의 범위를 알았다면 그거에 위에 있는 거, 위에 하늘에 있는 그런 곳이 영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자원고등학교에서 옥상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봐요. 그러면 그곳은 우리나라의 영공이 될까요? 네,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화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나라 저기 위로 올라가면 막 우주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우주는 우리나라 영공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통과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위에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10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지나가면 이제 우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야, 대기권도 우리 거고 성층권도 우리 거고 10건도 우리 거야 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막 인공위성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지구 근처에 있는 대기권까지를 우리나라의 영공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행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성층권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는 조금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대기권을 지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땅에 착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허가를 어떻게 받을까요? 이제 외교적인 것도 있겠고 돈 15만 원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 다른 나라의 비행기가 우리나라의 영공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허가 없이는 안 되지만 보통 다 오케이 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신기한 게 우리나라랑 지금 북한이랑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전쟁을 지금 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여기 이제 북한에 지금 가는 거는 안 되죠. 제가 갑자기 러시아를 가고 싶어요. 러시아를 이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북한을 가로지르면 너무너무 편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을 가로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비행기는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선생님도 최근에 알아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토, 영공 알았으니까 영해만 남았네요. 영해는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영해는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거 잘 들어주시면 돼요. 한반도 있죠, 한반도. 한반도 주변에 있는 이 바다예요. 그럼 이 바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 범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단위를 하나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해리라는 거예요. 바다 해자 아시죠? 그 다음에 리라는 거는 우리 아리랑에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이 길이를 이야기할 때 특히 바다의
길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해리라는 말을 씁니다. 1해리가 어느 정도의 길이냐면요. 1852m예요. 그래서 1해리라고 선생님이 얘들아 1해리는 뭐지? 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1852m다 라는 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전혀 그냥 느낌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꽤 먼 거리라는 거요. 그렇다면 우리 영해는 몇 해리인지, 영해는 한반도로부터 몇 해리인지 알아볼 거예요. 영해는요, 학습지 보시면 일반적으로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수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해 기선이 뭐냐? 영해 기선은 이 한반도 이 테두리 보이시죠? 이 한반도 테두리, 우리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의 바다인가?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토인가? 땅인가? 그 땅의 테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땅의 테두리로부터 12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12해리가 어느 정도예요? 곱하시면 되죠. 아까 1852m였나요? 1852m 곱하기 12를 하면 22,224가 되겠네요. 선생님 수학 잘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가 우리나라의 한반도, 즉 해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정도가 우리나라의 해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애매한 게 생겨요. 선생님, 땅의 테두리가 아까 영해 기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를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해 기선이 이렇게 복잡해버리면 지금 여기 확 나면 정말 복잡하죠? 여러분들 이 PPT를 보셔도 여기 안에 막 분포 파인 것도 있고 섬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경우 선생님, 영해도 이렇게 복잡한가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영해 기선을 우리가 단순하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단순하게 만들지? 이게 가장 영해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리나라 영해예요. 그래서 영해 보시면 한반도 영해 기선으로부터 땅의 테두리로부터 12해리까지구나. 그런데 왜 서해쪽 황남해안의 영해가 더 넓은 건지 궁금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 범위는 지금 다 채우셨죠? 일반적으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수력인데 두 번째 통상 기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이야기처럼 통상 기선은 기선이 복잡하지 않을 때 지금 이 동해가 기선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영해 기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해 기선을 설정할 때는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 지금 PPT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육지에서 어디서부터 12해리를 설정을 해야 될지 그 내용이 좀 복잡해요. 선생님 방금 육지에서부터 땅의 테두리로부터 12해리까지라면요. 깔끔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육지 보시면 이 육지도 그 경계가 계속 달라져요. 왜냐면 우리 갯벌을 생각해 볼까요? 갯벌에 밀물이 막 밀려 들어오면 바다가 더 넓어지잖아요. 바다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썰물이어서 갯벌에서 막 애들이 썰물 때문에 물이 다 밖으로 가면 땅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 때 둘 중에 밀물은 물이 밀려 들어올 때 썰물은 물이 나가는 건데 둘 중에 어떨 때 더 많이 영해 기선으로 생각을 할까요?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채민이가 한번 우리나라 정부가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밀물이 좋아요? 썰물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떨 때가 더 영토가 넓을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썰물일 때, 다 물이 나갔을 때 우리나라 영토가 더 넓어지고 다 물이 나가버리니까 우리나라 영토가 더 넓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영토가 더 넓어지니까 여기서부터의 영해도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보시면 A랑 B, A가 밀물대고요. B가 썰물일 텐데요. 우리나라의 영해는 A가 아니라 B, A는 밀물이고 B는 썰물인데 다 물이 빠져나간 B를 기준으로
이거를 최저 조위선이라고 하거든요. 물이 제일 낮게 있을 때, 제일 많이 빠져나갔을 때를 최저 조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12L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통상기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로운 동해 바다에서 여기 이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우리나라 영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 이 영해가 밀물대냐 썰물대냐 아시죠? 썰물대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이랑 동해안 옆에 있는 애들 아까 지금 민경이랑 소연이가 다희랑 소연이죠? 자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독도 있고 여기 울릉도 있고요. 여기 독도 있죠. 그래서 요 근처에도 그냥 깔끔하게 여기가 우리나라 영토잖아요. 우리나라 영토에서부터 12해리 여기가 다 우리나라 영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동해안은 깔끔해요. 그냥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깔끔합니다. 해안선이 단조로울 때 동해바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해안 여러분 적어주시면 될게요. 잠깐 멈춰고 적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기선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근데 직선기선은 이라는 거를 또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직선기선은 해안선이 복잡한 경우 선생님 여기 같은 경우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럼 영해도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때는 직선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직선기선이라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직선기선은 지금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했잖아요. 원래 이 PPT의 해안선을 다 보시면 막 인터널 워터스 해가지고 막 내해에서 굉장히 막 움푹 들어가고 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싫으니까 이거를 깔끔하게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를 직선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쉽게 도식화해서 이 도형을 보시면 지금 여기 육지도 있고 섬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여기의 기준은 그 최외곽 도서 제일 밖에 있는 섬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이거를 볼게요. 자, 여기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섬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섬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이 섬들을 가지고 직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게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영해가 아니라 아까 통상기선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였잖아요. 통상기선은. 근데 여기 직선기선 같은 경우는 여기 바깥쪽에 섬이 있으면 이 섬들을 다 이어요. 여기서부터 12해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육지가 있습니다. 이 육지 바깥에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섬들을 콕콕콕 찍어서 이렇게 선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을 때에는 내가 여기서 그대로 해안선이 복잡할 때는 여기서 그대로 영해를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기선 자체를 직선으로 바꿔줍니다. 기선 자체를 직선으로 바꿔주고요. 편하게 여기서부터 12해리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여기가 우리나라의 영해라면서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바다 여기들은 뭘까요? 우리나라 직선 기선 있죠. 기선 아까 설정했다고 했어요. 최외곽 도서를 기준으로. 그럼 이 기선 안쪽에 있는 물들 있죠. 이 물들은 우리나라 영해가 아니라 내해라고 해요. 안내자 써가지고 우리나라의 안에 있는 바다다라고 해서 내수, 내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강들도 내수예요. 강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겠죠. 여러분 이 PPT를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텐데 황남해안의 영해가 왜 동해안보다 더 넓은 것일까?
보시면 동해안은 그대로 우리나라 한반도 테두리로부터 그대로 12해리를 가가지고 영해가 설정되어 있는 반면 황해안이랑 남해안은 직선 기선이 이제 도서 기준으로 섬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거기서부터 12해리 가가지고 빨간 선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통상기선은 동해안이었어요? 아니면 복잡한 서해안이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통상기선은 동해안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마라도, 울릉도, 독도 단조로 올 때는 그냥 여기 테두리에서 12해를 가버리는 거 단조로 올 때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상기선은 우리나라 썰물일 때 해안에 저조할 때 해안 자체가 바다가 낮게 있을 때 썰물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 계속하고 있죠? A가 아니라 육지가 조그만 때가 아니라 육지가 넓을 때인 B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기선은 뭐냐면 내가 직선이 필요한 거야. 선이 필요한 거니까 복잡할 때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할 때 섬을 땅 찍어서 잇는 거죠. 그래서 황해안, 남해안, 황해안이랑 남해안 정말 복잡한 거 보이시죠? 이때 우리가 직선기선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PPT를 보셔도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여기 대한해협 이야기 보이세요? 직선기선에서 지금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대한해협이라는 거 PPT 보세요. 지금 이제 라이언이 이러고 있잖아요. 대한해협은 12해리가 아니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가 아니라 3해리예요. 3해리. 알아주세요. 대한해협만 우리나라 다 지금 영토에서 12해리인데 대한해협만 3해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이랑 겹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본이랑 중국이랑 안 겹쳐요. 근데 이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에서 이 섬이 일본 거예요. 일본 거.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는 우리 영해를 대한해협 같은 이쪽의 경우에는 3해리밖에 이야기를 못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나머지 그 황해안이랑 남해안이랑 동해안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다 12해리까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대한해협은 일본이랑 12해리까지 인정을 해버리면 일본이랑 서로 겹치게 되니까 3해리까지만 적용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본과 겹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한해협은 딱 3해리까지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영해가 너무 복잡하셨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해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테두리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원칙이다. 그런데 동해안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선인 통상기선, 최저 조위선, 썰물에서부터 12해리까지가 인정이 되는데 여기 황해안이랑 남해안은 너무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 복잡한 걸 그대로 영해에 설정을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직선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 직선에서 12해리까지다. 단 대한해협 같은 경우는 3해리만 인정을 한다 라는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해협 내용 밑에 여기 직선, 기선 밑에 내수라는 말 약간 나오시죠. 그래서 제가 내수는 이야기했지만 여기 영해 기선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직선을 섬을 딱 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영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안쪽에 있는 물 같은 경우는 내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영해는 아니고 우리나라 국도 안에 있는 내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 보셨는데요. 관련 탐구 내용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퀴즈로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 강의 최대한 조금만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 퀴즈까지 다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